선생님, 손주가 할아버지 이름도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2년 전 제 진료실로 한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74세, 김영수 할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양쪽에서 부축하고 오셨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으시더니 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번에 손주가 저한테 와서 할아버지 왜 자꾸 내 이름 물어봐요 하더라고요. 5살짜리가 한 말인데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인가요? 손주 이름도 못 알아보는 할아버지가 되는 건가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계시던 며느리도 따라오셨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김영수 할아버지의 그 눈물은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이 사라지는 공포입니다. 손주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자식에게 짐이 되는 그 두려움. 저는 그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저는 김영수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왜 기억력이 흐려지시는지, 그리고 비싼 약 없이 식탁에서 어떻게 뇌를 지킬 수 있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서 김영수 할아버지가 손주 이름을 다시 또렷하게 부르게 되셨는지, 아니면 결국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지 그 이야기의 결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는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김정호입니다. 58세, 내과 전문의 30년 차입니다. 저는 비싼 영양제를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학병원과 개인 병원을 오가며 기억력 저하와 치매 초기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직접 치료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5가지를 배우시게 됩니다. 첫째, 왜 나이 들면 뇌가 흐려지는지 진짜 원인. 둘째, 뇌 속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음식 5가지. 셋째, 이 음식들을 하루에 어떻게 배치해서 먹는지 구체적인 방법. 넷째,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이렇게 먹으면 독이 되는 잘못된 습관 3가지. 다섯째,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나는지 현실적인 기대치. 그리고 영상 중간에 의사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뇌 청소의 핵심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물건을 들고도 내가 이걸 왜 들고 있지 하신 적 있습니까?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내가 뭘 꺼내려고 했더라 하신 적 있습니까? 아까 분명히 벗어놓은 안경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이 영상 끄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 나이에 안 깜빡거리면 그게 이상한 거지. 아닙니다.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뇌는 절대 아무 말 없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너무 사소하다는 이유로 무시해왔을 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뇌 건강 챙길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집안 일구느라 내 몸은 항상 빚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달라집니다. 먼저 왜 나이 들면 뇌가 흐려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음식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다. 우리 뇌는 하루에도 수많은 일을 처리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산물이 생깁니다. 마치 집에서 생활하면 먼지와 쓰레기가 쌓이는 것처럼요. 젊을 때는 이걸 스스로 잘 치워냅니다. 잠자는 동안, 쉬는 동안 뇌 안에서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청소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청소가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가 조금씩 남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문제가 됩니다. 뇌세포 사이가 끈적해지고 신호가 오가는 길이 막히고 그 결과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은 통증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하수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하수도가 뻥 뚫려 있어서 물이 잘 빠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하수도에 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물이 조금 느리게 빠집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어느 날 갑자기 하수도가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막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막히기 전에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 뇌의 청소는 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 거의 안 듭니다. 시장에서 다 살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의사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뇌 청소의 핵심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청소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찌꺼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음식. 둘째, 독소를 낮춰주는 음식. 셋째, 뇌세포 간 소통을 살려주는 음식. 넷째, 흡수를 도와주는 음식. 다섯째, 뇌세포 자체를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 이 5가지가 순서대로 작동해야 뇌 청소가 제대로 됩니다. 하나만 먹어서는 효과가 약합니다. 오늘 이 5가지를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뇌를 청소해주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펜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음식, 사과입니다. 사과 좋아하시죠? 그런데 사과를 드실 때 어떻게 드시나요? 껍질을 다 깎아서 속살만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그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사과의 진짜 가치는 속이 아니라 껍질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뇌를 공격하는 불필요한 산화물질을 정리해주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 안에 쌓이는 찌꺼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더 부드럽고 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스로 만들면 씹는 과정이 사라지고 당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뇌혈관에 부담이 갑니다. 이게 반복되면 청소는커녕 오히려 뇌 환경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에 잠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서 껍질째 드셔도 충분합니다. 오후 간식으로 사과 1개,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뇌에 들어오는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 김입니다. 김하면 반찬으로 조금 집어먹는 정도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김은 뇌 건강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특정 비타민이 잘 흡수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비타민 B12입니다. 기억력과 직결되는 비타민입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해지면 뇌 안에 독성 물질이 쌓이기 쉬워지고 그 결과 뇌세포 자체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되면 치매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가족들이 치매가 아닐까 하고 걱정하며 찾아왔는데 검사를 해보니 뇌질환이 아니라 단순한 영양결핍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가성치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경우에는 식습관만 바로잡아도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김은 이 비타민 B12를 보충하는데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기름에 바삭하게 구운 김, 양념이 듬뿍 묻은 김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맹김이어야 합니다. 기름과 소금이 들어가면 맛은 좋아질지 몰라도 뇌 청소 효과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을 드실 때 많이들 놓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식후 커피입니다. 김을 드시고 바로 커피를 마시면 김 속의 좋은 성분들이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
아침이나 저녁 식사 때 조용히 챙겨 드시고 커피는 조금 시간을 두고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몇 달, 몇 년 쌓이면 뇌 상태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이 김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건 15년 전쯤이었습니다. 당시 68세셨던 환자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가족들이 치매가 아닐까 걱정하며 모시고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뇌질환이 아니라 비타민 B12 결핍이었습니다. 제가 김을 매일 챙겨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억력 문제로 오시는 어르신들께 항상 김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음식, 계란입니다. 계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적당히 먹어야 한다. 이 말 때문에 아예 계란을 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기름에 잔뜩 붙여서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를 생각한다면 계란은 오히려 꼭 챙겨야 할 음식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뇌세포 간의 소통을 돕는 중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콜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충분해야 뇌 안에서 정보 전달이 막히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서는 항상 신호가 오갑니다. 이 신호가 원활해야 기억이 또렷해지고 판단이 빨라집니다. 문제는 조리 방법입니다. 완전히 익혀서 퍽퍽하게 드시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날것으로 드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흰자는 익고 노른자는 부드럽게 흐르는 상태입니다. 반숙란이죠. 아침에 이런 반숙 계란 하나만 챙겨도 뇌는 오늘도 연결이 잘 되는구나 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쌓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멍한 느낌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번째 음식, 카레입니다. 카레는 색깔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뇌 건강 쪽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주목받아온 음식입니다. 카레의 노란색을 만드는 성분은 커큐민입니다. 이 커큐민이 뇌 안에 쌓이는 불필요한 찌꺼기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카레를 자주 먹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카레를 드시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놓칩니다. 바로 짝꿍입니다. 카레는 혼자서는 제 힘을 제대로 못 씁니다.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검은 후추입니다. 후추를 조금만 더해도 카레 속 커큐민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후추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00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같이 넣고 오래 끓이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리가 끝나고 불을 끈 다음 마지막에 톡톡 끓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같은 카레를 먹어도 뇌가 받는 도움은 전혀 달라집니다. 점심에 일주일에 2-3번 정도 카레를 선택해보세요.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5번째 음식, 생들기름입니다. 이 음식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먹는 방법을 틀리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서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름 하면 몸에 안 좋다, 살찐다, 피해야 한다, 이런 이미지부터 떠오르시죠? 그런데 뇌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뇌의 절반 이상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세포를 싸고 있는 막도 전부 지방입니다. 이 말은 곧 어떤 지방을 먹느냐에 따라 뇌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지방이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기름은 바로 생들기름입니다. 여기서 생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볶아서 짠 기름, 향이 강한 들기름이 아니라 가열하지 않고 짠 생들기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를 직접 구성하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 밴 고무장갑처럼 탄력이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신호가 느리게 오가고 기억이 끊기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생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은 이 딱딱해진 막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뇌세포가 숨쉬기 좋은 환경을 다시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꼭 드려야 합니다.
생들기름은 열에 정말 약합니다. 가열하는 순간 몸에 도움이 되는 기름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볶음 요리에 쓰거나 찌개에 넣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이 기름은 조리용이 아니라 섭취용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공복에 한 스푼에 그냥 드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비릿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오히려 고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침 공복에 드셔야 다른 음식에 방해 없이 뇌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실온에 오래 두면 산패가 빨리 진행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들기름은 아침 공복, 가열 금지, 냉장 보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음식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사과, 김, 계란, 카레, 그리고 생들기름. 이제 이 음식들을 하루에 어떻게 배치해서 먹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생들기름 한 스푼, 그리고 아침 식사로 반숙 계란 하나와 기름 없는 맹김. 여기까지만 해도 아침에 뇌에 필요한 준비는 이미 끝난 셈입니다. 점심에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카레를 선택해보세요.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 없이 가능한 날에만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에 검은 후추를 살짝 뿌리는 것. 오후 간식으로는 사과 1개,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이렇게만 해도 뇌는 하루 종일 정리와 회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됩니다. 저녁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김을 못 드셨다면 저녁에 조금 챙기고, 계란을 놓쳤다면 계란찜으로 보충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약을 먹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 식단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다만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들기름 섭취에 대해 주치의와 한번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건 조심해서 나쁠 게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제 효과가 느껴지나요? 이 질문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뇌에 쌓인 찌꺼기는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조금씩 쌓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몇 달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아침에 머리가 덜 멍한 느낌, 2~3달이 지나면 깜빡빡하는 빈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뇌는 더 긴장합니다. 뇌는 편안한 상태에서 가장 잘 회복합니다. 이제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이렇게 먹으면 독이 되는 잘못된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과를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스로 만들면 씹는 과정이 사라지고 당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뇌 혈관에 부담이 갑니다. 반드시 껍질째 식어서 드세요. 둘째, 생들기름을 가열하는 겁니다. 볶음 요리에 넣거나 찌개에 넣으면 오히려 해로운 물질로 바뀝니다. 생으로만 드세요. 셋째, 김 먹고 바로 커피 마시는 겁니다. 김 속 좋은 성분이 흡수되는 걸 방해합니다. 커피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 드세요. 이 3가지만 피하셔도 뇌 청소 효과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 74세. 손주가 할아버지, 왜 자꾸 내 이름 물어봐요? 한 말에 잠이 안 왔다고 하셨던 분. 내가 정말 치매인가요? 하고 물으셨던 분.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약속드렸잖아요. 제가 김영수 할아버지께 검사를 해봤습니다.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었고 특히 비타민 B12 수치가 많이 낮았습니다. 가성치매 상태였습니다. 영양 결핍으로 인해 치매처럼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치매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관리 안 하시면 진짜 치매로 갈 수 있습니다. 비싼 약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음식만 드셔보세요. 할아버지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음식으로 뭐가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뇌는 생각보다 훨씬 늦게까지 회복 가능성이 남아있는 기관입니다. 70대도 80대도 관리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3개월만 해보세요. 효과 없으면 그때 다시 오세요. 할아버지가 손주 생각에 해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손주 이름을 다시 또렷하게 부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주, 할아버지가 아침마다 생들기름 1스푼, 반숙계란 하나, 맹김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생들기름 맛이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니까 고소하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주, 오후에 사과를 껍질째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껍질 다 깎아서 드셨는데 이제는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드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머리가 덜 멍한 것 같아요. 셋째 주, 일주일에 2번 점심으로 카레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검은 후추 뿌리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넷째 주, 여기가 전환점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말씀하시다가 자꾸 멈추셨는데 요즘은 대화가 잘 이어져요. 다섯째 주, 할아버지가 손주 이름을 한 번도 안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랐대요. 여섯째 주, 할아버지가 손주와 같이 놀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멍하게 앉아 계셨는데 이제는 손주랑 이야기도 하시고 같이 웃으셨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자꾸 와서 놀자고 했대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아이들은 눈치가 빠릅니다. 할아버지가 달라지신 걸 느낀 거죠. 2달째, 할아버지가 손주 생일 선물을 직접 사러 가셨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손주 생일이 언제인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알아서 기억하고 계셨어요. 이런 적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대요. 3개월째, 김영수 할아버지가 제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사진 한 장을 들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주,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 손주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고 할아버지는 손주를 꼭 안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손주가 저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재밌어요? 할아버지, 좋아요. 그 말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5살짜리가 한 말인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이제 손주 이름 안 물어봐요. 손주 생일도 기억해요. 선생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주 울지 않습니다. 30년 의사 생활 동안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친구들 만나러 다녀요. 예전에는 대화가 끊겨서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이야기가 잘 이어져요. 친구들이 기억력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먹냐고 물어봐서 생들기름이랑 계란이랑 김이라고 했더니 다들 깜짝 놀라요. 그런 걸로 이렇게 됐다니까요. 아내도 같이 드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의사가 해야 할 일이구나. 비싼 약 처방하는 게 아니라 효과 있고 돈 안 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진짜 의사가 할 일이구나. 음식 5가지 알려드렸을 뿐인데 할아버지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셨구나. 손주와의 관계까지 좋아지셨구나. 여러분, 김영수 할아버지가 비싼 약을 드신 게 아닙니다. 특별한 치료를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사과, 김, 계란, 카레, 생들기름. 시장에서 다 살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손주 이름을 다시 또렷하게 부르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손주들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시려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배우자와 함께 건강하게 늙으시려면, 오늘 배운 것만 기억하십시오. 아침 공복에 생들기름 1스푼, 아침 식사로 반숙계란과 맨김, 점심에 일주일에 2~3번 카레, 마지막에 후추, 오후 간식으로 사과 껍질째. 이게 전부입니다. 돈 많이 안 듭니다. 시장에서 다 살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집안 일구느라 내 몸은 항상 빚전이었습니다. 전쟁 후 세대, 산업화 시대를 겪으시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셨습니다. 뇌 건강 챙길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자식들 다 키우셨고,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행복한 시간 보내시려면 내 건강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배우자와 함께 건강하게 늙으시려면, 손주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시려면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뇌는 나이 들면 청소 기능이 떨어집니다. 찌꺼기가 쌓이면 기억이 흐려집니다. 둘, 사과 껍질은 뇌 찌꺼기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껍질째 씹어서 드세요. 셋, 김은 비타민 B12를 보충해서 가성 치매를 막아줍니다. 맹김으로 드세요. 넷, 계란 노른자는 뇌세포 간 소통을 돕습니다. 반숙으로 드세요. 다섯, 카레는 뇌 찌꺼기를 정리합니다. 마지막에 검은 후추를 뿌리세요. 여섯, 생들기름은 뇌세포를 튼튼하게 합니다. 아침 공복에 1스푼, 가열 금지, 냉장 보관. 일곱, 사과 주스 들기름 가열 기모커피는 피하세요. 여덟,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탁, 댓글에 한마디만 써주세요. 뇌 청소 시작합니다. 이건 저한테 쓰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하는 공개 약속입니다.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더 잘 지키게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을게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응원해요. 두 번째 부탁, 채널 구독해주세요. 병원에서는 시간 없어서 못 알려주는 돈 안 들고 효과 있는 진짜 건강관리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탁,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력 걱정하시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에게 이 영상 보내주세요. 요즘 깜빡깜빡한다고 걱정하시는 그분들에게요. 이 영상 보면서 떠오른 그 사람에게요. 정보는 사람에게 닿아야 살립니다. 무료입니다. 3초면 됩니다. 그게 누군가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내드리세요. 이 정보가 부모님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저는 김정호입니다. 58세 내과 전문의입니다. 30년 동안 사람들의 건강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를 믿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훨씬 늦게까지 회복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 여러분의 뇌가 다시 맑아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손주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